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삼국지를 가지고 현대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커리어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랑 성과만 내면 엄청난 보상을 받지만 그만큼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직장, 이 두 곳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딜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회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삼국지의 전설적인 리더 유비와 조조를 현대적인 CEO로 한번 비유해보는 거죠. 한쪽은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는 뭐랄까 끈끈한 스타트업 CEO 유비, 다른 한쪽은 경쟁과 효율을 최고로 치만 냉철한 대기업 총수 바로 조조입니다. 그럼 먼저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비의 회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족 같은 기업 문화, 과연 그 실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비 회사의 핵심 임원진 하면 역시 5호 대장군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싸움 잘하는 순서대로 줄 세운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는요, 회사의 안정을 위한 아주 치밀하고 고도화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이 조직도를 좀 보세요.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관우나 장비 같은 창업 공신들 당연히 챙겨주고요. 동시에 경쟁사에서 스카우트해온 스타 플레이어 마초, 또 순수하게 성과반으로 올라온 황충까지 이 모든 세력을 아우르면서 내부 파벌 싸움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균형의 미학이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조직의 결속력과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모든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하지만 이 안정성에는 아주 치명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현상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댓글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능력보다는 인맥, 성과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시스템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꼈을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 정반대 스타일 한번 볼까요? CEO 조조는 과연 어떻게 자신만의 제국을, 완전히 다른 기업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그의 방식은 한마디로 무자비한 효율성이었습니다. 조조의 핵심 정예팀, 오자양장은 유비 쪽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제의 적이었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병사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조조에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실력, 결과만으로 뽑은 거죠. 조조 회사에서는 당신의 과거가 어떤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최근의 성과 평가, 그것만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야말로 냉혹하리 많지 철저한 능력주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장점은 확실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아주 방략하고 효율적인 전투 기계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채찍질하는 압박 속에서는요, 충성심 같은 건 애초에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인의 능력이 조직 자체보다 더 커져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딱 와닿죠?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워라밸이나 건강,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기업의 최종 운명은 각각 어떻게 갈렸을까요? 유비의 팀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창업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재가 없으니까 서서히 시장에서 잊혀져 간 거죠. 서서히 썩어 들어간 겁니다. 반면에 조조의 팀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공중분해됐습니다. 개인의 성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회사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사마씨 가문이라는 내부 세력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이걸 마치 투자 보고서처럼 정리해보면 리스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안정을 택했던 총나라는 결국 새로운 인재가 없어서 혁신에 실패했고요. 성과를 택했던 위나라는 낮은 충성심 때문에 내부 통제에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무르기만 해도 또 너무 가혹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유비와 조조의 방식을 현명하게 섞는 거죠. 회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비처럼 끈끈한 핵심팀을 만들고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조조처럼 성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체를 막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겠지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는 유비의 총나라에 가깝나요? 아니면 조조의 위나라에 가깝나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회사라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